먼저 배선 시공하기,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요, 배선 시공하기 2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모듈 배관 배선공사 91에서 9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부속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선을 시공하다 보면 전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선을 올바르게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부속품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부속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시공하기, 전선과 케이블을 선정하기, 저번 시간에 한 것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한 게 뭐 있었죠? 전선과 케이블 선정하기 첫 번째가 나전선 사용하면 안 된다, 혹은 적절한 걸 사용해야 된다, 시설 장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적혀져 있었는데요. 그럼 저번 시간에 한 거 참고하셔서 이번 시간 연결해서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과 케이블 선정하기 첫 번째, KS 규격이나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나 그 이상을 선정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KS 규격은요, 선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책에서는 600V 비닐 절연 전선,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 등등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닐 절연 전선은 IV라고 합니다. 적혀져 있죠. 1번. 여기서 2종은 H가 붙어서 일반적인 IV보다 조금 더 내열성이 더 강한 아이를 2종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H가 붙은 아이가 조금 더 높고요. 현재 공사 현장에서는 IV 선은 사라지고 다 HIV 선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600V는 최대 사용 전압이 600V, 흔히 말하는 저압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압과 고압이 왜 중요하느냐, 현재 600V가 아니라 현재 저압은 1000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이 저압과 이 600V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전선의 굵기가 아니라 절연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전류와 전압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전류가 많으면 많은 전기가 흘러간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전압이 높으면 정말 강한 전기가 흐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통 전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기는 전압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전압은 절연 능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0V 혹은 저압에 있는 전압과 여러분 고압은요, 피복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굵기가 아니라 보통 전선의 종류를 설명할 때는 전압의 기준으로 전선을 많이 설명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압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절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압은 절연 능력이랑 연관되어 있고요, 전류는 얼마만큼 많이 흐르냐, 양이랑 연결돼 과전류 이런 거로 연관되어 있다, 허용 전류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KSC3328이라 적혀있는데 3328은 번호고요. KS 한국산업표준을 KS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 전기전자 부분에는 C라는 명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KSC 한국산업표준 중에서 전기전자 부분에서 3328번째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KS 규격, KS가 적혀있는 아이 혹은 KS 마크가 적혀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여러분 전선과 케이블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마크가 없거나 KS가 아니라 혹은 유럽 제품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런 마크조차도 없는,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는 그런 제품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꼭 KS가 된 것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형식 승인품의 자재와 부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이랑 똑같은데요,
전기용품 기술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형식 승인품이란 것은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외 승인품을 쓸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수출과 수입이 활발하기 때문에 해외 물품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언정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 기술 기준에 적합한 제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 형식 승인품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찾으시면 인터넷 등에 찾으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형식 승인 제품인지를 모르겠다 하시면 KS 마크가 붙은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비슷한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전선과 케이블은 괜찮습니다 란 말입니다. 그럼 전선과 케이블에는 어떤 부속품이 딸려 있을까요?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블 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와 덕트 내의 케이블을 피더블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것을 케이블 타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그림 있죠? 여러분들이 케이블 트레이나 덕트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쓸 것입니다. 이게 원래 용도는 케이블 타이라고 이제 말이 적힌 것처럼 케이블 트레이나 덕트 내에 케이블을 타이 묶을 때 고정할 때 사용한 것을 케이블 타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장은 지금은 여기저기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 이거 쓰는 법도 잘 배우시고요. 특히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런데 사용하실 때 하나의 색깔로 통일되게 사용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낫습니다. 하나의 색깔로 통일되게 사용하는 게 낫고요. 웬만하시면 여러분들이 케이블이 검은색이 많기 때문에 아마 검은색 케이블 타일을 많이 쓸 것입니다.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해서 케이블 타일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쓰는 방법도 배우시고요. 케이블 타일 푸는 방법도 배우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케이블 타이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게 케이블 타이구나.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자대. 단자대는 전선의 접속, 분기, 중계 등을 하기 위하여 저반, 배전반, 제어용 기기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것을 단자대라고 부릅니다. 밑에 그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선의 접속이나 분기, 중계 등에서 사용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제어반이나 배전반, 제어용 기기 등의 내부에 있습니다. 즉 내부에 사용하는 것을 단자대라고 부릅니다. 이 단자대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비드나 이런 것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이 부분 이것 하나하나가 이 나사 하나하나가 아래 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를 한쪽에서 전선을 연결하시고요. 반대쪽에서 전선하며 이 전선이 그대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접속이라든지 분기 하나가 있는 걸 두 개로 나눠지는 이렇게 분기도 가능하고요. 중계 가운데서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자대라고 불립니다. 이건 제어반이나 배전반, 제어용 기기 내부에 가장 많이 있고요. 여러분도 기능사 실기시험 칠 때 이걸 쓸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데 밖에서 외부에 온 것과 내부에 있는 물품을 연결해주는 밖에 들어온 전기와 내부에 있는 전기를 연결하는 아이가 바로 이 단자대의 역할입니다. 이 단자대는 영어로 TB 이 단자는 영어로 TB라고 불립니다. TB, 테이블 TB라고 불리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이걸 6이라 적고요. 연결한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걸 P라고 부릅니다. 그림에 있는 거는 6PTB, 6P 테이블 탭이라고 합니다.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는 보통 4개짜리 4P거나 혹은 예전에는 3P짜리도 되었고요. 혹은 보통 제어반 내부에는 10P짜리를 보통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게 10P가 어떤 의미인지 6P가 4P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용량은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연결되지만 무한히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업 단자대 뒤쪽으로 돌려보시면 이게 몇 암페어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라는 것이 적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외에 뚜껑 닫힌 이외에 플라스틱 덮개가 있는 것은 혹여나 이 부분이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전기가 통하겠죠.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용도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 흰색 부분에는 여러분 글씨를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다가 첫 번째는 어디 연결한 겁니다. 이건 램프입니다. 이건 버튼입니다. 등등 여기다 적으시면 여러분 나중에 점검할 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자대라는 것이 있고 실기시험에도 실기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실기시험에 꼭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 테이프가 있습니다. 전선의 케이블에 접속 개소를 절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전기 테이프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아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절연한 테이프는 전기 테이프는 종류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모든 걸 하나 따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주 용도는요 절연입니다. 전선이나 케이블의 접속 개소를 절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전선이 접속되려면요 전선이 피복이 벗겨져야 됩니다. 즉 구리가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 노출된 구리들을 서로 이어주는 것을 접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이어주면은 당연히 피복을 벗긴 상태에서 이어주면 피복이 벗겨져 있겠죠. 그럼 이곳으로 전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전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절연을 시켜줘야 되는데 벗긴 피복으로는 절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벌써 벗겨서 버려졌을 거고요. 두껍고 굵어졌기 때문에 절연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복을 대신해서 절연하는 방법이 이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흔히 말하는 전기 테이프를 쓰는 방법 하나랑 접속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속기는 자체 절연되어 있는 그런 접속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두 개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접속기가 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비닐 테이프냐 하면은 사실 테이프를 더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현재 접속기도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기나 비닐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이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절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고정용이 아닙니다. 연결용이 아닙니다. 테이프를 붙였다고 해서 연결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테이프에 절연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테이프로 고정이 되겠지, 접속이 더 잘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접속은 접속대로 완료하시고 절연만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테이프가 아무리 절연이 잘 된다고 해도 물속에 있거나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요. 접속한 부분을 절연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테이프이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 쓸 수 있고 편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들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테이프의 색깔이 현재 검은색만 나와 있는데 검은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갈색, 노란색 다 있습니다. 전선과 똑같은 색깔로 다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테이프의 주된 용도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용 비닐 튜브가 있습니다. 전선이나 케이블 등의 색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절연용 비닐 튜브가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선의 케이블의 색을 구분하기가 곤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누가 봐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케이블을 외부를 벗기고 안에만 보면 구분하기 곤란하게 흰색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구분이 한눈에 잘 안 보일 경우에. 혹은 이렇게 같은 전선을 쭉 섰을 때 전선의 색상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색의 전선을 사용했을 때 그때는 구분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태 압착 단자랑 전선 사이에 있는 이 검은색 이 부분이 이게 바로 비닐 튜브가 되겠습니다. 이 비닐
이 비닐 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전선 접속을 이제 할 때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아무리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없다, 빨간색일 경우에 여기 검은색이 있으면 아 이건 검은색 전선인데 없어서 빨간색 썼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색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절연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압착 단자에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EI 압착 단자는 철입니다. 안 보이죠? 이 철과 전선 연결한 부분이 노출된 부분을 한 번 더 덮어주는, 이게 바로 비닐 튜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닐 튜브를 가지고 다니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너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부분에다가 앞에서 배운 테이프,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튜브 같은 경우는 절연과 색상 구분이라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색 구분이 많이 힘듭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분 바뀐 KC 규정에서 바뀐 거 보면 전선 케이블 색 구분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까다로우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색깔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맹은 사실 전기 작업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구분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생맹은 빼주세요. 그래서 색깔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색깔은 여러분 이제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바뀌었습니다. 현재 원래 색깔은 여러분 그 내선 규정에 의해서 RSTE 흑적 청록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기나 실기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은 청색을 쓰지만 현재 바뀐 규정 KC 규정에서 L1, L2, L3, E, N 이 총 5가지 쓰이는데 L1은 갈, L2는 흑, L3는 회색, 갈, 흑, 회 기억하시고요. N상은 청색, E상은 녹색이나 녹황색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걸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도 생각하셔서 여러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선용 압착 단자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고 다시 동선용 압착 단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력용 기기의 내부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 연선이나 단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것을 압착 단자라고 부릅니다. 동선 굴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보실 때 이 부분, 이 구멍에다가 여러분은 전선을 집어넣게 됩니다. 전선 집어넣을 때 당연히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 집어넣어야겠죠.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집어넣고 전력용 기기 내부 배선에 꽂을 때 이 내부 배선에는 보통 볼트 앞에 어떤 단자 나사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나사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우자 다시 동선용 압착 단자, 전력용 기기의 내부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 연선이나 단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전선을 끼우시고요. 전력용 기기 내부 배선에 연결하는 겁니다. 기계 내부 배선에는 보통 나사나 볼트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끼우시면 이 부분이 딱 흔들리지 않게 딱 맞춰서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전선을 그냥 끼우시면 요런 여러분 네모난 나사가 있다 치시면 이렇게 볼트가 내려오면요, 일반적인 전선은 한 군데만 이렇게 전선이 끼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선에서 이만큼 공간이 뜨지만 이 부분 전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고정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빠지기도 쉽고요. 얘가 고정 흔들리기도 편하고요. 이로 인해서 파손되기도 편합니다. 파손되기가 빠지기 쉽고요. 흔들리기도 쉽고요. 파손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압착 단자 같은 경우는 특히 전력용 기기 내부 배선에 있을 경우에는요. 단자를 쓰시면 이거 그대로 구멍에 딱 끼워지기 때문에 이 양쪽에 높이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고정도 더 잘 되고요. 흔들리거나 빠질 염려가 없는, 그렇게 해서 이걸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압착 단자는 여기에다 구멍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구멍 넣어서 이제 여기에 전선을 집어넣고요.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착 단자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이 규격을 확인하실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압착 단자는 이 전선의 굵기, 얼마만큼 굵은 전선을 사용합니까? 굵기에 대한 규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끼우는 나사의 구멍, 이 크기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맞추어서 여러분 합당한 적당한 규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쪽 편에 적혀 있는데 뒤로 돌리시면 압착단 뒤에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 잘 읽으시면은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이 규격이 얼마짜리입니다. 이 두 개가 굵기가 얼마짜리입니다. 용도가 딱 적혀져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능사 실기시험에 쓰는 거는 이 규격이 보통 4짜리 그 단자 규격이 바로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앞부분 이야기했죠. 여기는 여러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겠죠. 이 부분은 절연이 필요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죠? 절연용 비닐 튜브 혹은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전기 테이프, 너무 긴데요. 줄이겠습니다. 전기 테이프를 사용해서 여기다 감고요. 이때 색깔은 꼭 구분하셔서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선명하게 여러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압착 단자는 그냥 끼우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압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압착기를 사용해서 압착을 하는 거고요.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정 크기 이하 4mm, 6mm 같은 경우는 4mm 정도까지는 4스퀘어까지는 손으로 압착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그 이상이 뭐 10스퀘어다, 20스퀘어다, 25스퀘어 이렇게 굵은 전선 같은 경우는 손으로 압착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유압식 압착기를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가 있습니다. 동선용인데 슬리브예요. 압착 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기용 배선이나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한 가닥 이상의 연동 연선이나 단선을 서로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빨리 올라왔는데 봅시다. 기기용 배선이나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한 가닥 이상의 연동이나 연선이 단선을 서로 접속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한쪽 구멍에 전선 집어넣고요. 압착을 하고요. 반대쪽 구멍에 전선 집어넣고 압착하면 이 두 개가 이걸 통해서 압착돼서 고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접속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보시면 옥내 배선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얇은 전선은 압착하기가 더욱더 귀찮습니다. 얇은 전선은 보통 결선을 많이 하고요. 접속을 많이 하고요.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전선들은 압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굵은 전선은 결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굵어서 안 휘어지거든요. 이럴 때 슬리브를 사용해서 압착을 많이 합니다. 이 슬리브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따라서 숏 짧은 게 있고요. 롱 슬립에 더 긴 아이가 있습니다. 짧은 아이보다 긴 아이가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훨씬 더 튼튼할 겁니다. 그리고 압착에 이 부분이 이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전선 집어넣고 여기 전선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 부분도 전기가 통하겠죠, 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이렇게 돌돌돌 감아서 절연을 꼭 시켜야 됩니다. 테이프가 아니라면 여러분 뭐라고 했죠? 비닐 튜브 등에서 꼭 절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속하고 나면 단순히 접속을 잘했네가 아니라 접속이 끝나고 나서 절연까지 완벽하게 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절연까지 완벽하게 했을 때 잘했구나 라는 말이 듣게 될 겁니다. 이 슬리브도 이제 점점점 규격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그냥 원통만 있다가 지금에는 가운데 그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요? 모를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을 건지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벽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 쓰시면 조금 더 잘 편하게 여러분 그래서 슬리브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양쪽에 압착하는 것은 아까 했던 압착 단자는 똑같이 또 압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전선과 케이블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제품들, 한국에서 승인받은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전기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제품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선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 제품들은 다 통합한 제품들 어디 있죠? 설계도서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그대로 쓰시면 여러분들이 다 통과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도서 부분 빼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에 따른 적절한 부속품을 사용하여서 전선과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연하기 위해서 쓰는 절연 테이프라든지 혹은 비닐 튜브, 그 다음 연결할 때 쓰이는 슬리브라든지 압착 단자, 그리고 단자대, 그리고 고정하게 쓰이는 케이블 타이 등등 그때그때 필요한 부속품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하는 부속품들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속품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고 작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접속할 때는 여러분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접속할 때는 절연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고 절연 꼭 기억하시고 접속하고 나서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단단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접속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속품 사용과 더불어서 그 부속품을 사용하기 위한 공구들의 사용법까지 여러분 익히시면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선과 케이블을 연결하고 배선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배선 시공하기 8번째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의 학습은 첫 번째 배선 시공하기 2를 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선과 케이블을 어떤 걸 선정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그리고 오늘은 전선과 케이블에서 그럼 어떤 부속품이 사용되는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예, 다음 차시 9번에서는요. 배선 시공하기 3번째 시간, 부제는요. 배선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모듈은요 91부터 92페이지까지, 그리고 다음의 학습 모듈은 93에서 94페이지까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 자체는 규정 자체를 요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 자체가 중간중간 모르는 내용,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용어 설명에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오셔서 이 수업도 듣겠지만 오셔서 직접 접속돼 보시고 공구도 사용해 보시면서 실습을 통해서 더 꼼꼼하게 익히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